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야, 역시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한번 움직이니까 대단하네요.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핵 실험을 하느냐 아니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느냐 등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전군이 긴장을 하겠죠. 바이든이 오늘 방한합니다. 그러면서 서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를 포함해서 이쪽 서태평양, 태평양의 서쪽이니까 이쪽 아시아 쪽이죠. 서태평양 지역의 미군이 경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군은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함 그리고 에이브럼 링컨 함의 훈련 모습을 공개하면서 로널드 레이건 함이 전방에 배치됐다고 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주한미군 역시 전방 지역에서 도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미군의 대북 대중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는데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미국은 미국대로 이렇게 아무래도 경계를 취하면서 와야 되고, 중국도 역시 불꽃놀이까지는 안 하더라도 공군기 좀 날려야 되고, 북한은 환영 불꽃놀이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죠. 핵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가지고 불꽃놀이를 한번 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맞대응을 또 해야 될 겁니다. 미군은 현지 시각 18일 7함대 소속 로널드 레이건 함의 항행 모습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멋지죠? 그러면서 7함대는 레이건 함을 유일하게 전방 배치된 항모라고 지칭하면서 레이건 함은 준비됐다, ready 하는 거죠. 미군은 레이건 함이 전방 어느 지역에 배치됐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역시 서태평양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에이브람 링컨 함에는 탑재 전투기 장거리 훈련까지도 실시됩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18일 워리어 레디 스트라이크 훈련을 실시하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2사단 1기갑 여단과 공병대대 병사들이 워리어 레디 스트라이크 훈련에 참가해서 한국에서의 작전 숙련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전방 지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훈련에는 주한미군 주력 전차인 에이브람 탱크도 참가했습니다. 미군은 대북 감시용 정찰기 역시 24시간 풀 체제로 가동 중입니다. 특수 정찰기 코브라볼은 이제 가끔 북한의 핵 실험을 할 때쯤 되면 한반도에 날아오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게 둠스데이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비행기가 핵 공중 지휘 통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사시를 대비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핵 공중 지휘 통제기 E-4B가 미국 본토 기지를 일으켜서 일본 오키나와 가네다 기지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둠스데이는 해당국이나 인근 지역에 대기하면서 유사시를 대비합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순방 출발 직전에 핵 공중 지휘 통제기의 항적과 항로를 노출하는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에 ICBM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실험을 하거나 핵 실험을 도발하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 항적을 다 밝히고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핵 공중 지휘 통제기 둠스데이 한 대가 19일 밤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이죠. 미국 워싱턴의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이륙해서 일본 가네다 기지로 비행 중입니다. 미 공군의 공중급여기 세대도 논스톱 비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요 구간마다 배치돼 가지고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펜타곤이라고 불립니다. 이 나이트 워치라는 별명을 가진 이 공중통제기는 핵 전쟁 발발 시 ICBM과 핵 폭격기, 핵 잠수함 등 미국의 모든 핵 전력에 공격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핵 가방, 장교 한 사람이 들고 다니죠. 그 가방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비행기죠. 모든 육해공 부대의 실시간 지휘도 가능하고 심판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거죠. 기체 안팎에는 핵 폭발 시 발생하는 전자기 펄스 EMP에도 전자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이 한번 올 때 이거 한번 타고 온 적 있죠. 그러면 중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중국도 체면도 처리해야 되니까 늘 하던 거니까 지금 이상하게 날아왔다고 해서 겁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군 항공기들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일본 방문을 앞두고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대만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늘 아침에 중국 인민해방군 제6 전투기 4대
Y8 전자전기, H6 폭격기, Su-30 전투기 등등 7대의 공군기가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 아디즈라고 하죠. 아디즈에 진입했습니다. 대만은 즉시 공군기를 보내서 경보를 발신하는 한편 대공미사일 시스템으로 중국 군용기들의 활동을 추적했다고 대만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 대만과 한국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6.25 때도 중국이 한국을 지원하면서 대만을 놓쳤죠. 또 마찬가지로 대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또 한국도 이렇게 연계됩니다. 어쨌든 앞서 17일과 18일에도 중국 군용기 한 대와 공군기 등등이 대만 아디즈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 계기에 대만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해석되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 까불지 마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겠죠.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억지하고 협력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강한 표현을 담는 방식으로 조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정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힘 가지고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언사도 최근 굉장히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은 지난 18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대만 카드를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점점 더 멀리 가는 것으로 정세를 위험한 곳으로 이끌 것이라면서 중국은 반드시 확고한 행동으로 주권과 안전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한다면 한다.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한다면 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대만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라 하는 신호를 중국이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 눈치 봅니까? 미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 특히 대만 문제는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죠.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처럼 중국도 대만을 침공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시나리오는 전 세계를 한번 돌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계속 IPEF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게 IPEF는 참여국이 8개가 넘는데 왜 한국에만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할까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이 중국에 직격탄을 쏩니다. 디지털 무역이나 공급망, 기후변화, 조세, 그리고 반부패, 반부패가 굉장히 크게 걸리죠. 중국한테는. 새로운 통상 규범을 위한 기구로서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확정적으로 참여하는데 대만과 인도도 조율 중인데 왜 한국만 가지고 그렇게 시비냐 하고 대통령실에서 나섰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한국을 중국의 속국처럼 아예 여기고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참 잘못된 문화죠.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IPEF 참여를 하거나 말거나 8개국이 넘는데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한국에만 디커플링이다 뭐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중국이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에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IPEF 가입에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어제죠.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IPEF에 8국이 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중국이 우리나라만 콕 찍어서 그러느냐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는 상호 존중과 당당한 외교다. 그러니까 상호 존중하는 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속국화되는 것은 상호 존중이 아니죠. 그리고 또 당당한 외교를 추구하는데 왜 중국이 아직도 문재인 정부처럼 대한민국을 속국화시켜서 보고 있느냐 이런 말이겠죠.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 페어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을 만만하다고 보는 것이 페어하냐 공정하냐. 이거는 청와대실의 관계자 직접 워딩입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 페어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을 왜 만만하게 봅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높은 산 낮은 산 이러면서 아주 조선시대 4대 정책 하듯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중국이 아직도 재버릇을 못 부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IPEF가 협정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기조를 만드는 건데 중국이 거기에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IPEF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건 또는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서건 무조건 가입한다기보다도 주도적으로 이거는 같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24일 일본에서 공식 출범하는 IPEF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은 한국의 IPEF 참여에 극한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통해서 새로운 통상규범을 정리하는 것을 우려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여기에서 디커플링이란 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하고 우리가 무역을 안 합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하는 만큼 우리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이 우리한테 만약 보복한다? 우리가 반도체 보복하면 중국 문 닫아야 돼요. 이제 중국 말도 보복이라는 말도 못 꺼내요. 지금 중국이 한번 우리나라를 겁주고 나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아주 그 수행원을 갖다가 수행원 기자를 그렇게 폭행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우습게 봤는데 그리고 문재인 혼밥 먹는 거 중국까지 가서 그런 취급을 받도록 처신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 시대를 즉 문재인 시절인 줄 알고 있는 즉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적어도 당당한 외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아직 적응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한국의 IPEF 참여가 중국 배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한중 FTA 협상에서 경제 협력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상기시킨 관계자는 경제 협력을 통해서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화된 운영에서 양국 간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공급망은 중국이 꽉 틀어지고 세계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중국이 휘토려 가지고 무기화한다 몇 번 내질 놓으니까 당장 전 세계는 중국이 무기화해 버리면은 우리나라 역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니까 공급망을 평상시에 안정적으로 어디서 어떤 물건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리고 평상시에 수입선 다변화를 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 말라니 나라 문 닫으라는 건지. 자, 그리고 드디어 사드 이야기 이번에 나오네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기지를 정상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전 동맹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시원한 게 이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친환경 수단입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친환경일 거예요. 지금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도 다 사실상 태양광은 그 태양광 패널에 중금속이 많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원자력 발전은 굉장히 안전하고 클린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죠. 그런 점에서 지금 원전 수출을 하고 이제 세계 원전 시장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양분하고 있다시피 한데 여기서 한국과 미국이 이 원자력 동맹을 맺어가지고 미국은 원자력 기술이 좀 앞서 있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한국 역시도 원자력 기술이 앞선 데다가 발전소를 짓는 기술과 운영하는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짱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부분은 한국이 하고 기술 부분은 미국이 좀 보태주고 해가지고 한미 원자력 발전소 원전 협력을 강화해서 이것도 동맹화시키겠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 액션 플랜은 한미 원전 동맹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이번에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국제 원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주춤하고 있었죠. 문재인 정권 탈원전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한미 원전 동맹이 이루어지면은 이때 잘하면은 우리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에 대한 그 기술이랄까 핵 연료에 대한 이번에 미국의 승인도 좀 얻어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린 사실이 있죠. 자, 그리고 주한미군의 사드 정상화는 한미동맹 정상화의 상징적인 사안이라면서 다양한 조기 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드 이것만큼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죠. 어쨌든 이 사드와 함께 원전 동맹을 선언한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대해서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발전적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오니까 북한이 불꽃놀이 안 해줄 수가 없겠죠. 불꽃놀이를 한판 벌일 것 같은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북한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환장할 지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거는 또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발사 임박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나 아니면 SLBM 이걸 쏘아 올려가지고 불꽃놀이를 한다면 이번에는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즉 미국 측과 강원도 일대에서 미사일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북한이 ICBM 시험 발사에 나섰을 때 우리 군은 단독으로 강원도 일대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한 발과 에이테킴스 한 발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주한미군과 함께 좀 규모를 키워서 미사일 시험 발사로 맞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미사일 발사 및 준비태세 점검을 위한 강원 일대를 방문을 했는데 지금 군 당국은 3월 달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뒤에 1시간 51분 뒤에 강원도 강릉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한 발과 전술용 단거리 미사일인 에이테킴스 한 발을 발사했는데 이어서 그 당시에 F-15K 전투기가 일용해가지고 공대지 미사일, 공중에서 땅으로 보고 때리는 미사일 합동 직격탄 JDAM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어차피 불꽃놀이 하는 거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자, 그리고 이지스 함에서는 당시에 함대지 해성2 미사일 한 발이 북한의 도발 원점을 가정한 동해산 표적을 정확하게 때린 적 있습니다. 자, 지금 어차피 북한은 쏠 겁니다. 쏘는 확률이 아무래도 한 60% 이상 되겠죠. 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김정은의 간담을 더욱더 서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 더 큰 불꽃놀이를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대통령 하면 움직이니까 미국의 육해공 전체가 다 총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둠스데이까지 날아오고 중국까지도 반응을 하고 있고 북한은 곧 반응할 거고, 하여튼 오늘 이제 바이든이 한국 오면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죠. 정책적인 면이나 외교적인 면, 국방적인 면은 바이든의 한국 방문 중에 또 보도해드리기로 하고 보고해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미국 대통령 하면 뜨니까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분석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